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원진입니다. 오늘은 혐오 정치의 종말 이재명 시대의 탄생의 저자이신 오봉석 대표님 뵙고요. 혐오 정치의 종말 이재명 시대의 탄생과 관련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좀 소개드려야죠.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근데 우선 혐오 정치의 종말 이재명 시대의 탄생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 책이 새롭게 출간됐는데요. 이 제목 자체가 정말 확 와닿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찾게 되셨습니까? 혐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시대 이전 시대를 어떻게 적어도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2025년 윤석열 파면 4월 4일까지의 이 시기를 저는 혐오 정치 시기로 제 스스로 규정을 했고요. 윤석열 파면 이후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시기를 이재명 시대다라고 좀 규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인 대선 전국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지금 오봉석 우리 작가님 이 책 제목처럼 너무나 이게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게 지금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해가지고 일부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 진영들 내에서는 반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조차도 국가에 대한 미래 비전보다는 정말 이재명은 싫어요. 이재명은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이재명 혐오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떨어지는 게 혐오 정치 정말 이재명 시대의 탄생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김대중 정부까지는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보수 정치가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반공 반북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이제 개발해낸 게 이제 혐오 정치, 혐오주의 확산을 통해서 보수 정치의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시켜 왔고, 가장 최근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 조국 가족이 사냥당했던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고,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대표직을 그만두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온갖 혐오주의에 휩싸여서 그런 보수 정치의 희생양으로 좀 되었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책을 보면 이재명 혐오 정치의 5가지 가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21대 대선이 가장 그게 좀 극심했습니다. 지금 3년 전이었죠. 그래서 가장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형수와의 형님이었죠. 형님과의 전화 통화 상에서의 욕설 논란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과연 사람들은 왜 이재명을 싫어할까? 이재명은 안 돼. 난 절대 이재명 찍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말들이 정치 성향을 떠나서 왜 나올까를 제가 나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5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형평성, 두 번째 합법성, 도덕성, 보편성, 비례성인데요.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형평성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구속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로 이미지에 딱 뭐라고 올렸냐면 이제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그게 공평하다고 보나 봐요. 그게 형평성에 맞다.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빠진 겁니다. 내란 수계 구속과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졌던 온갖 혐의들을 동급으로 보아서 윤석열이 구속되었으면 이재명도 구속시켜야지 라고 하는 이것을 형평성으로 포장한 것이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합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큰 도덕성이었는데, 도덕성이 아마 우리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퍼졌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형수 논란이 가장 컸었죠. 근데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왔었던 빈민 가정에서 성남이라고 해서의 소년공의 시절을 어떠한 성장을 겪었는지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저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이재명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린 공감 능력을 통해서 이재명의 그러한 아픔을 이해하는 게 저는 더 중요했다고 보아지고, 근데 그럼에도 이재명은 수차례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러한 언행은 잘못했다라고 수차례 사과했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사과를 받아주고 그를 껴안아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보편성은요, 실은 이재명은 소수파였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쵸. 실은 네, 뭐 진보 정치 하다 보니 소수파의 삶을 오래 살아왔는데, 이재명은 중고등학교를 아예 못 다녔잖아요. 국민학교 네. 졸업하고 공장 생활을 했었고, 대학에 가서도 학생운동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에 있었지만 노동운동가도 아니었어요.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이런 정당 안에서도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못했었던 네. 그러한 정치인이 바로 이재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보편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비례성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압수수색을 몇 차례 했는지, 재판을 몇 차례 출두했는지를 기억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많아요. 너무 많죠. 마지막 기억한 게 386회인가 정도를 제가 이제 그 압수수색을 기억하는데, 그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인가도 또 이제 재판 출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일반 시민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경찰 조사 한번 받지 않는데, 이재명은 뭔데 저렇게까지 그런 법정을 매일 끌려 나가냐? 그러면 얼마나 중죄를 지은 거냐? 비례성에 입각해서 이재명에 대한 혐오주의가 전파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 안 좋은 좀 프레임을 지금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혐오 정치라는 부분을 고리를 가지고.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악의적인 전략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형평성 얘기했을 때, 윤석열의 불법 개헌과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냥 갖다 끼워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대의 탄생이라고 일단은 제목이 사실은 그게 가장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담론은 무엇인지, 그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보는 그 프레임, 틀을 저는 좀 바꿔야 한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세기에 그 활동을 했었던 칼 막스가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주창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알려지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그러한 그 프레임인데요. 이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를 X축으로 하고 Y축으로 과거와 미래로 가는 Y축이 설정되어서 이것이 2025년 한국 사회다라는 게 제가 보는 프레임이고요.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수냐, 진보냐, 이분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과거형이냐, 미래지향이냐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시대는요, 미래지향적인 것이 많이 보여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죠. 이제는 예비 후보가 그 대선 출마하고서 첫 번째 방문한 곳이 바로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재명의 눈에 그런 시대의 가장 그 포커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것이 그동안 범민주 진보 진영에서 우리가 잠깐 놓쳤었던,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지점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전 대표가 삼성 이재용 회장 등을 만나고 등등 하면서 이러저러 좀 횡보를 보였고, 또 일단 보수에 대한 이 선언을 하면서 일단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책을 이제 실은 6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6년 준비한 혐오 정치의 종말 이재명 시대의 탄생입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로부터 올해까지 한 6년 정도를 고민하고 했고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6분 정도 좀 심층 인터뷰를 했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 3차례 정도 했습니다. 이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가장 좀 쟁점이 이 부분 친기업 노선이었어요. 향후 이제 이재명 시대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이 범민주 진영이 친기업적인 신성장 전략을 펴야 한다는 거였고, 그게 한 2년 전에 했었던 그 그룹 인터뷰에 거기서 좀 강한 반발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친기업 이퀄 친재벌로 좀 인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또 마침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재용 회장과 네. 또 이렇게 만남을 하다 보니 이것이 좀 약간 왜곡의 소지가 있긴 한데 저는 좀 생각을 많이 달리 했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는 보수 진보로 세상을 해석한 시대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보수 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익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면 갖다 써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여기에 당연히 친기업 정책이 들어가야 한다.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끝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이재명 시대의 탄생이라고 제목에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시대의 탄생이 대한민국 사회에 던져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인간 개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재명은 키워드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5년부터 네. 시작해 적어도 한 최소 5년 이상의 대한민국의 키워드가 이재명만한 게 없다. 거기는 첫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거, 미래지향적, 두 번째는 실용주의. 실용주의, 여기에 가장 맞는 게 이재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재명 시대라고 하는 좀 키워드를 삼았고요. 이것을 오기 전에는 요즘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87년 체제를 뭐 극복하자 뭐 이런 윤석열 책에도 87년 체제 극복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그것이 단절의 역사가 제가 6년 동안 제가 좀 연구한 결과는 윤석열과 같은 단절의 역사가 아니라 87년 체제는 계승해야 하고 혁신하고 발전시켜야 할 역사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윤석열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제3지대에 를 이렇게 모색하셨던 과거 이제 진보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중에서도 87년 체제를 극복하자고 하면서 그것을 세대 교체론으로 치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좀 이 시대를 잘못 오독했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 87년 체제는 우리가 승계해서 다만 혁신의 과정이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혁신해서 발전시켜야 할 역사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 결론에 다다른 것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키워드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혐오 정치 정말 이재명 시대의 탄생 지금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책 구입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이제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일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봉수 작가님이 6년 동안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놓은 혐오 정치 종말 이재명 시대의 탄생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요. 앞으로 이재명 시대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저희가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책 구입해 주십시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자이신 오봉석 작가님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예스24나 이런 교보문고 그 정치 서적 분야 그 랭킹 상위권에 뭐 한동훈을 필두로 해서 네. 뭐 오세훈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상위권에 링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웠고요. 이제는 비로소 뭐 제 책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그런 정치 분석 서적들이 우리 그 서적의 정치 분야에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혐오 정치 종말 이재명 시대의 탄생 오늘 저자이신 오봉석 대표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책 구입해 주시는 겁니다. 꼭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